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콘텐츠인데 드디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유 종목을 하나씩 리뷰하는 건데 게을러져서 늦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왜 샀는지, 언제 샀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등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흔한 종목도 있고 생소한 종목도 있을 거예요. 보유 비중 순서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이유로 이 주식을 샀구나 하는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계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로 이야기를 시작해봅니다. 테슬라는 너무 유명한 회사라서 리뷰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홈페이지를 보시면 요즘 한국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죠. 모델 Y가 있고 모델 3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구매한 차입니다. 그리고 사고 싶은 모델 X, 그리고 모델 S, 이런 태양광 이 지붕에 보면 패널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테슬라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은 전기를 이렇게 배터리팩에다가 충전해서 모으는 기술도 있는데 이것도 테슬라에서 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요즘 모델 Y 엄청 잘 나가고 있습니다. 주문하기 들어가면 요즘은 내년에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아마 최근에 800만원이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친구는 좀 예전에 예약을 해서 7100인가? 그때 예약을 했는데 지금은 7890이 되었네요. 이렇게 요즘 한참 없어서 못 파는 이런 전기차를 파는 회사죠. 테슬라가 다른 차량 회사랑 다른 점이 한 가지 더 있죠. 바로 오토파일럿입니다. 이렇게 차가 알아서 주행을 합니다. 차선을 따라서 쭉 나가는 오토파일럿 기능이 있고 여기에 900 많이 올랐네요. 저는 700만원 정도에 샀는데 FSD 옵션을 구매하면 차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렇게 깜빡이만 넣으면 차선을 자동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입력해 놓은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 목적지까지 차가 자동으로 운전해서 갑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시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고속도로에서 IC를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합류하고 하는 정도만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신호등도 인식해서 다 원하는 지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인이 부르면 차가 주차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서몬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FSD를 구매하면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제가 테슬라 주식을 사게 된 이유는 차를 먼저 예약했습니다. 차를 예약해 놓고서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테슬라 카페에 가입했죠. 그리고 살펴보는데 극명하게 사용자의 반응이 나뉘었습니다. 차를 아직 못 받은 사람과 차를 받고 난 사람. 차를 못 받은 사람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테슬라 코리아에서 일 처리도 늦고 제대로 안 한다. 그런 말을 하다가 차를 받고 난 사람들은 전부 다 만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보니 어떤 회사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애플입니다. 제가 애플은 두고두고 안 산 걸 후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테슬라는 정찰대를 투입했습니다. 그럼 테슬라 차트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주봉입니다. 이게 주봉으로 보지 않으면 긴 흐름이 보이지 않아서 주봉으로 봤고요. 제가 처음에 매수하기 시작했을 때는 아마 이때쯤이었을 겁니다. 이때 코로나 폭락이 오기 전쯤 이때 첫 번째로 정찰대를 보내기 시작했고요. 그 정찰대는 곧 코로나 폭락이 오면서 마이너스 40%가 됩니다. 그래서 더 샀습니다. 이때 더 샀는데 아마 최저점에서 제가 산 게 74달러 정도 가격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한 덩어리를 샀고 그 다음에도 계속 샀습니다. 사고 사실 여기 정확하게는 어딘지 몰라요. 계속 샀어요. 또 사고 이때도 샀습니다. 2021년 1월 달에도 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샀는데 그 다음에 바로 내려가지고 고생을 좀 했죠. 그 다음에는 매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 퇴사하고 나서 돈도 더 이상 들어올 때도 없고 구경만 하고 있었죠. 그렇게 최근에 이렇게 그냥 오르다가 폭등을 시작했고 구경하다가 이때 너무 좋았는데 다시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때쯤에 한 번 더 샀어요. 오늘도 보시면 프리장에 내리고 있긴 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차트 흐름 말씀드릴게요. 이게 맞을지 틀릴지는 각자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요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있고 나중에는 이 추세가 아마 로그 차트로 바뀌어야 돼서
조금 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 텐데 지금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추세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워낙 강한 종목이다 보니 추세를 벗어나서 주가를 좀 위로 당기다가 다시 추세에 복귀하고, 지금도 위로 좀 당기다가 추세로 복귀하는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계열이 길어질수록 로그 차트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저는 이게 꼭 이 선까지는 안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요. 그거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도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시킹알파를 주로 이용합니다. 보시면 여기 파이낸셜스를 누르면 이렇게 실적으로 넘어오는데요. 연도 먼저 볼게요. 보시면 매출도 쭉 상승합니다. 되게 상승폭이 가파르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시면 이것도 2019년부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어요. 이렇게 되는 게 주식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오르는 형태가 많더라고요. 특히 미국 주식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살펴보실 때 적자를 보다가 흑자로 넘어온다, 그러면 주의 깊게 보시면 좋습니다. 보시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제한, 순이익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죠? 이런 걸 보면 왜 주식이 오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중요하게 보는 게 EPS인데요. EPS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많이 오르고 있죠. 이건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를 보고 있고, 저는 주식을 산 다음에는 쿼터로 바꿔서 매 분기마다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보면 잘 오르고 있네요. 매출도 오르고 있고 이익도 오르고 있고 EPS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주식을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닝스 탭도 유용하던데요. 보시면 지금까지 예측을 상회했는지 하회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2분기에 1분기부터는 예측을 상회했고 계속 상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4분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튼 여기 있는 밑에 것도 보시면 이게 작년 분기 대비 얼마나 예측이 높아졌느냐 인데 이것도 매우 유용한 것 같습니다. 4분기 보시면 작년 4분기보다 140% 높은 매출이 아니죠. EPS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냥 계속해서 회사가 성장한다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바라보는 시각이 성장하는 것이면 주가도 거기에 따라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유의 깊게 보시면 좋습니다. 전 이것도 계속 오르고 있으면 주식을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밸런스 시트도 확인해야 됩니다. 밑에 열쇠가 막 있는데요. 이 열쇠가 있는 이유는 무료 버전이라서입니다. 유료 버전을 살까 한번 고민한 적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무료 버전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른 유튜버 분들은 전부 다 이거 유료로 해서 다 보던데, 네, 저는 헝그리한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많은 거는 확인하지 않지만 저는 확인하는 게 이렇게 전체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정도는 확인해 봅니다. 보면 57,000 정도인데 부채는 29,000입니다. 한 부채 비율이 55%? 뭐 그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면 성장주에서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이렇게 위불에다가 입력해 놓고 제 포트폴리오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테슬라 현황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개수가 370개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192%네요. 전 내부적으로는 계좌를 3개 정도로 쪼개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텐베거 계좌라고 보여드린 게 지금은 텐베거가 깨졌어요.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된다던데 진짜 하면 안 되나 봐요. 그리고 총 수익은 아마 23만 5천 불? 이 정도네요. 그리고 이 수익률은 최근에 추매를 하면서 좀 내려간 것 같아요. 한 200%가 넘었었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총 수익금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게 더 계속 쭉쭉 오르길 기원해봅니다. 그럼 테슬라를 언제 팔지 이것도 제 계획 말씀드릴게요. 저는 뭐 얼마가 되면, 예를 들면 뭐 5,000불이 되면 팔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10년 전보다 애플이 지금까지 오른 걸 보면 그냥 진짜 이건 안 팔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요. 저는 전기차 점유율을 보려고 합니다. 전기차 점유율이
한 50%가 되면 팔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2050년? 2040년? 이 정도 돼야지 50%가 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전기차가 우리 생활에 얼마만큼 침투를 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침투하는 시장에서 테슬라가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미래가 제 생각처럼 되리라는 법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킹알파 같은 데서 매 분기마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 이런 것도 계속 살필 예정입니다. 이렇게 살피면서 매출이나 이익이 떨어진다 그러면 매도를 고려할 수도 있겠죠. 제가 그렇게 매도를 고려하고 있는 게 지금 아마존인데요. 진짜 팔기는 아깝고 들고 가자니 좀 그렇고 그런 상태인데 여튼 이렇게 실적도 계속 살피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FSD 자동 차선 바꾸기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 사용해보면 주식 팔기 싫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차트에다가 주가 이렇게 흘러가면 좋겠다 하는 흐름 그려보면서 끝내겠습니다. 같이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힘을 모아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동그랗게 커지는 이런 그래프 만들어지길 바래요. 테슬라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종목은 제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은 배당을 받으려고 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배당주인가 성장주인가? 최근에는 말도 안 되는 장대 양봉도 나왔습니다. 다음번 브로드컴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경제적 자유에서 만나요. 안녕.